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혜입니다. 네. 선생님, 이 사람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인지 아닌지 요 질문을 하면은 좀 알 수가 있대요. 바로바로 네. 수족구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족구.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의 반응은 수족구 혜운이 아이들 걸리는 병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수족냉증? 뭐 약간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 키워본 사람은 확실하게 다르지, 그치? 네. 듣자마자 딱 싫거든요. 오싹. 너무 싫어요. 극혐. 이게 딱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는 것 중에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의 수포가 뭐 생겼다, 뭐 이상한 발진이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손바닥에 뭐가 났어요 그런 이러면 거.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수족구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근데 특징이잖아요. 채널의 특징. 뭔가 병명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는 걸 저희가 별로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육아하실 때 공부를 좀 덜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채널에는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꼭 해야 되거나 예방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저희는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다. 수족구는.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오늘은 주제가 좀 떨어져가지고.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그거는 얼마나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빨리 이 영상 찍어달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 이제 흔한 병이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루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들.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또 수족구에 또 많거든요. 그런 걸 오늘 다뤄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수족구.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몇 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 생각에는 일단 수족구로 진단받는 그 과정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열이 났어요. 근데 이제 열이 나서 갔더니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편도가 부었다, 편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병원 갔더니 뭐 수족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바뀌는 것 같다. 맞아요. 진단할 때부터 헷갈리죠.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수족구병이 딱 돌팔이 하나 만들기 쉽다, 쉬운 병이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냥 검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독감처럼. 근데 이제 물론 검사가 있습니다.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코크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 바이러스인데요. 이런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검사 도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독감 검사처럼 간이 검사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도 한 하루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고 검사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인을 꼭 파악해야 되는 아이들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으로 이거를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사실 시간 차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고 또 그죠? 아이들마다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한몫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열이 발열부터 시작을 하죠. 발열이 나고 나서 한 1, 2일 정도 있다가 입안 입 안에 점막, 그러니까 뭐 입천장이라든지 목 안, 그다음에 볼 옆에 점막에 이제 작은 수포, 빨간색 수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손과 발바닥에도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수포가 손에만 생긴 애들도 있고 발에만 생긴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뭐 손등, 발등, 종아리, 엉덩이까지 이렇게 쫙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수두 양상이랑 좀 비슷해서 좀 이제 감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입 주변이 아니라 입 바깥에, 그러니까 입술이나 볼 쪽에도 수포가 쫙 번지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수포가 아니라 약간 두드러기처럼 발진처럼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하루 이틀 이후에 나타나면은 또 이거 수족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열이 한 뭐 2, 3일 더 진행이 된 다음에 수포가 나중에 생기는 애들도 있고 이게 약간 애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요. 이게 좀 진단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전형적인 게 아니군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족구가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죠. 근데 케이스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면 너무 이제 부모로서 답답하죠. 그리고 또 아기들이 잘 걸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도 없고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접종도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족구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감기와 비슷해서 일반적인 정상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위험한 병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아주 드물게 이게 심근막염이라든지 뇌수막염처럼 이렇게 중증 감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자연 회복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실 회복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재우고 특히 탈수가 안 되게 조심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족구라는 게 이 입 주변에도 많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입안에 수포가 생기거나 발진 생겨버리면 애들이 또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분유, 모유 먹는 애들은 더 안 먹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체표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수가 더 쉽게 올 수 있을 것 그쵸.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루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족구가 걸리면 잘 못 먹게 되니까 무조건 좀 입원 치료를 하거나 수액을 빨리 맞으면 이게 좀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알고 그럴 것 계시는 같은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수족구로 입원 치료하거나 수액 치료를 하는 목적은 이미 진행된 탈수를 어느 정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마다 또 조금 다른 게 아무리 입안에 막 수포가 많아도 잘 먹는 애는 진짜 잘 먹어.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은 열만 난다고 해서 뭐 수액을 맞으러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수액이 그닥 필요 없어서 뭐 수분 섭취만 잘하면 또 회복을 잘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무조건 수액 치료를 하면 더 빨리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는 잘못 알고 계시죠. 네. 수액 치료가 필요할 때는 심한 탈수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수족구일 때 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7일에서 10일 정도면 회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7일에서 10일 정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야 되는 거지. 이 격리 기간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7에서 10일 사이에 모든 아이들이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평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으로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족구병은 제4급 법정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진단이 되면은 단체 생활, 키즈 카페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수영장 많이 가거든. 여름에 전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사람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국내 엔테로바이러스랑 수족구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제 2가지 조건에 만족을 하면 이제 격리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열제를 먹지 않고 정상 체온이 됐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수포가 완전히 마른 후에 복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열이 없는데 수포만 있는 경우에는 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 안 돼요. 그 기간이. 열도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떨어지고, 수포도 이제 요새는 많이 심하게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한 5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수포 없이 이제 수포 자국만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 상태도 괜찮으면, 상태도 괜찮으면 보내면 되고, 하지만 이제 완치 후에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8주간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은데, 8주 동안은 구강이나 분변으로 전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저귀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저귀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손도 잘 씻고, 침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많이 걸려요. 그러겠네요. 다 나왔다 그랬고 수영장에 갔다가 다른 친구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8주간은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힘들어요. 8주가 선생님 2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말에 내가 걸렸어. 그러면 친파에 못 간 거야.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사실 이게 박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누구나 지키면은 그리고 이 수족구가 살아남을 수 없지. 약간 이렇게 또 겹치니까 또 누구 탓을 딱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오겠어, 수영장에. 근데 이게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전염이 안 되나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전형적인 수족구 증상은 5세 미만 영유아에게 더 잘 나타나고요. 이제 학령기 이후에는 감염이 되더라도 가벼운 장염 증상이라든지 감기 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되게 심하게 올라오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그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가? 그래서 손바닥 발바닥에 안쓰러워. 애기들처럼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러면 분들이 회사 있어요. 격리해야 되나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기에, 그러니까 급성기가 지나간 다음에 뭐 한 달, 2달 정도 있다가 갑자기 손발톱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서 오시거든요. 손발톱이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애는 멀쩡해. 애는 발톱이 빠졌는데 막 웃고 있어. 피는 안 나요? 피 안 나요. 정말 쏙 하고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회복기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습만 잘 해주시면 한 2달 내로는 이제 새살이 돋고 새로운 발톱, 손톱이 생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선생님 돼요. 너무 가볍게 2달 이렇게 하시는데 2달 동안 애가 손톱이 없어 봐요. 근데 너무 잘 지내요, 애가. 근데 너무 잘 지내. 그리고 뭐 만약에 애가 정말 아파한다든지 뭔가 피나 염증이 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데, 정말 애가 아무렇지 않는다, 손톱 발톱만 없을 뿐이다 이러면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않고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족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잘 집어서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전보다 사실 어린이집 가는 연령이 많이 낮아지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족구 병이라는 게 뭐 유행한다 이런 말을 하기에도 좀 계속 그냥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워낙에 물놀이도 많이 하니까 더 유행도 많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완전히 차단한다 건 아니지만 잘 관리해서 잘 낫고 잘 회복하고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